이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상장 자체에 대해서 ADR 상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장 종가 기준에서는 13% 그러니까 ADR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가보다는 13% 높게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17%까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13%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착을 했구나라는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ADR 상장이 성공 중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주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그널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SK하이닉스의 그 대표이사는 아니지만은 SK그룹 전체를 갖다 주관하는 이제 회장으로서 ADR 상장을 했을 때 ADR을 갖다 상장하면 그것을 자금을 갖다가 40조 원 정도 되죠. 40조 원 자금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거기서만 이제 끝나지 않고 ADR을 인수한 주주들을 고려하면서 주주들 입장에서 당연히 ADR 가치가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이런 시그널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많은 상장사 대표이사 또 SK그룹 같은 재벌들의 회장들은 주가를 갖다 신경 쓰고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내 자산의 어떤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손실이 가했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뭐 작년에 어떤 재벌의 회장은 아니 상장했는데 그 주가 내려갈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따지냐 중복상장 논란이었죠. 이렇게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ADR 상장을 했고 연착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던 것은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당일에 이제 ADR 상장한 당일에 12% 넘게 올랐어요. 그날의 주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좀 더 뭐 20%까지 올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상장 첫날 20% 오르기는 쉽지 않고 저는 13% 오른 것은 만족할 만하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오프닝 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늦게 거래가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맨 위에 줄이 이제 SK하이닉스 ADR 차트이고 밑에 줄 중간이 이제 엔비디아 차트이고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마이크론 차트입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의 차트 움직임인데 ADR 차트가 SK하이닉스 ADR 차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제 순간이 있습니다. 그 현재 시간으로 한 12시쯤 되는데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차트가 같이 올라가는 걸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나스닥에서는 두 종목을 갖다 누가 이끌었느냐? 하이닉스 ADR이 이끌었던 것을 차트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 사실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그대로 영향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난주부터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적 결과 중 하나가 ADR 상장했더니 ADR을 말미암아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11시 반에 상장했는데 30분 정도 지나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시점 맞춰서 똑같이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고 마이크론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 ADR이 지난주 금요일 날 두 종목을 견인했고 싹스를 견인했고 나스닥을 견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앞으로의 주가는 그리고 물음표, 매출은 물음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게 이제 상장 첫날이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상장 첫날의 주가 움직임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앞으로의 주가 뭐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CNBC랑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그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은 30년이 되면은 현재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보다 2배 많은 웨이퍼 생산이 매버릭 공급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최초 얘기가 언제냐면은 그 6월 첫째 주에 대만에 이제 컴퓨텍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외신으로 보면서 약간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초과 수요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난 주가의 고공행진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서 매출과 영업외에도 같이 뛰었는데 근데 만약 30년에 웨이퍼를 2배까지 지금보다 2배까지 증설한다면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이 AI 혁명 이전까지 반도체 경기는 18개월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하늘 끝 모르듯이 올라갔다가 한번 꼬꾸라지 시작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라는 공포에 휩싸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 30년에 만약에 또다시 이제 웨이퍼를 2배 정도 증설한다면 이제는 주가가 한없이 꼰두박질 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젠슨왕의 어떤 발표를 보면서 젠슨왕의 요구에 따라서 웨이퍼를 갖다 2배 증설하겠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CNBC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똑같이 30년에 웨이퍼를 2배 정도 증설하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2배 증설을 한다. 고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냥 지금의 어떤 그 초과 수요가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2배 증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전히 30년까지는 그 초과 수요가 유지되고 30년 이후에도 고객 요구, 고객의 요구랑 고객이 어디냐라고 명시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의 맥락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 젠슨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과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2배 증설을 해도 증설한 웨이퍼 물량을 사갈 수 있는 고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초과 수요가 유지되고 아까 말씀드린 예전 같은 반도체가 사이클릭하는 올라갔다 하늘 떨어지는 이런 것은 이제 해소됐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는 광노정 대표도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광노정 대표도 로이터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우리가 주목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광노정 대표가 초과 수요를 말미암아서 공급 부족이 영어에서 쇼티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공급 부족이 사실 지금도 공급 부족이 상황이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D램 거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서울에서 곳곳에서 판교에서 곳곳에서 D램 거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상당히 핵심적인 상황을 갖다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급 대한 그 초과 수요가 광노정 대표가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현재 공급 부족이 지금도 공급 부족이지만 27년이 되면 최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가랑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이 발언을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도 주가가 내려가진 않겠지만 27년도 내려가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광노정 대표의 발언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출렁가로 내려갈 때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기조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시적인 조정. 그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조정 이렇게 가장 주범이 누구냐? SK하이닉스 ADR이라는 것입니다. ADR이 엄청난 7배나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 갖고 있던 섹터를 갖다 팔아서 초과 수요에 청약 자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청약 자금을 반드시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사실은 그 수급에 대한 문제가 꼬여가지고 지난주 메모리 전체적으로 안 좋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ADR에서도 초과 수요 그 초과 청약에 대한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이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ADR도 성공적으로 13%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ADR도 오늘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의 상승을 갖다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터닉 이 상무장관이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에게 약간 자국의 생산을 좀 시설을 지어라 이렇게 압박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반도체 800조 얘기가 또 지난주 한 주에 또 회자됐던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 얘기를 당연히 러터닉 상무장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800조짜리 반도체 짓지 말고 우리 미국에다 지어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송사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전기도 있고 부지도 있고 물도 있으면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원론적인 답변인 것이죠. 원론적인 답변인 거고 사실은 그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800조에 대한 청와대 발표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이재용 회장과는 약간 톤다운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런 것들이 물, 전기, 인재가 다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충족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러터닉 상무장관 요구에 대해서 너네가 물, 반도체, 인재를 갖다 충분히 다 공급해 준다면 인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미국의 유수의 인재를 갖다 끌어모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9월달에 있었던 그 조지아 공장, 현대차 공장에 있었던 비자 문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미국이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갖다가 최태원 회장이 했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광주 반도체 800조는 고사하고 용인산단도 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인산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 성남시를 비롯한 이쪽에서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